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매력을 타고났는지 여러분의 타고난 매력을 살펴볼게요. 언제나처럼 5개의 선택지를 준비했고요. 화면에 보이는 5개의 카드를 보시고 가장 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를 보고 선택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카드 위에 놓인 돌 색깔을 보고 끌리는 것을 고르셔도 됩니다. 리딩 순서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진행될 거고요. 화면을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돌 색깔을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왼쪽부터 연두, 파랑, 투명, 노랑, 분홍입니다.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로 가셔서 타임스탬프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신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직 카드를 선택하지 못하신 분들은 배경음악이 깔리는 동안 천천히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우리 연두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타고난 매력을 알아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카드를 보면 씨앗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씨앗 같은 매력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씨앗은 어떤 열매나 꽃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존재죠. 여러분은 어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많이 주고 또 어떤 것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사람으로 보이고 그런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해요. 저 사람한테 이 프로젝트를 맡기면 뭔가 획기적인 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대요. 왜냐면 여러분은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하지 못하는 것, 익숙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의뢰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변형을 해서 또는 창작을 해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타고난 매력이래요.
그러면 카드를 좀 더 뽑아서 여러분의 타고난 매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카드를 좀 더 뽑아봤는데 카드가 되게 신기하게 나왔어요. 여기 메시아라는 카드랑 히어로, 헤로인이라는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은 어떤 영웅적인 면모가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 매력을 타고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래에 여기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도 나왔어요. 뭔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이 타고난 운명이 있는데 그것이 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기여를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나온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이 맺는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좀 구해줘야 하는 그런 사명을 타고났대요. 그리고 그런 것이 여러분의 타고난 매력이기도 하다고 해요.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구원자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리고 여기 매지션이라는 카드도 나왔죠. 이 카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이 뽑아주신 씨앗이라는 카드와 굉장히 비슷한 에너지를 지닌 카드인데 여러분은 누군가를 구해주는 사람인데 직접적인 도움으로 사람들을 구해준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감정이나 감수성을 건드려서 그것들을 자극함으로써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런 식의 구원자인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하게 나왔어요. 사람들을 구해주되 직접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기보다는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분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력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어떤 능력에 더 가까워 보여요. 여러분이 좀 사람들의 다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왔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이 어떤 예술작품을 만드시거나 상처 입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상담을 해준다든지 고민을 들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이런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꼭 직업적으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런 일을 잘 하시는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준다든지 공감을 잘 해주고 그런 특성을 지니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드셔서 여러분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집 안에서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외부에 나가서 막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다기보다는 실내에서 여러분만의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만약에 상담을 하는 일을 하신다면 어떤 큰 기관에서 좀 조직적으로 그런 상담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여러분만의 어떤 개인 사무실, 개인 병원 이런 데서 상담을 한다. 혹은 여러분 방 안에서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런 느낌도 들고 작품 활동을 하시더라도 여러 사람들과 협력을 하기보다는 여러분 혼자서 작품을 창작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것에서 여러분의 매력이 발산된다. 여러분의 매력은 매력이기도 하지만 능력에 좀 더 가깝고 여러분의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치유의 에너지를 전파한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목소리가 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목소리가 작고 혹은 없고 자신의 이야기나 자신의 주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동물들을 위해서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일이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일 처리를 해주고 그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준다라는 느낌도 들어서 변호사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인권 변호사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어쨌든 여러분의 매력은 이 사회에 숨어있는 땅속에 심겨있는 씨앗을 잘 키워내서 이 사회가 더 아름답고 다채로워질 수 있도록 그 씨앗을 보호해주고 구해주고 자기 안에 그런 씨앗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도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씨앗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여러분 안에도 이런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의 씨앗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전에 본 적이 없는
너는 새로운 것, 아주 참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매력을 지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은 그게 어떤 형태든 간에 상처 입고 소외당하고 학대받고 착취당하는 존재들을 대변해주는 일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치유를 받는다. 그래서 사회에 존재하는 행복의 씨앗이 발아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온 것 같네요. 굉장히 멋지게 나왔어요. 그러면 카드를 좀 더 뽑아서 현재 여러분이 이런 매력을 잘 발산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매력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매력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카드를 뽑아봤는데 전반적으로는 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의 매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런 능력을, 치유 능력과 대변해주고 구원해주는 그런 능력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떤 단체를 후원한다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사회적으로 공헌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보이거든요. 필요한 곳에 구호 물품 같은 것을 보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유기동물들을 보호하는, 임시 보호를 하는 그런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여러분은 약자를 보호해주고 돌봐주는데 여러분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나와서 여러분의 매력을 굉장히 건설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하고 마음을 곱게 쓰는 업보로 여러분에게 되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이래저래 여러분에게 행운이 많이 찾아온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금전적으로도 되게 풍족한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이 막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업을 쌓고 선행을 베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돌고 돌아서 여러분에게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굳이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어느 정도 여유로운 돈이 쌓여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매력을 잘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되게 큰 공헌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보상도 되게 잘 받고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딱히 조언을 드릴 부분이 없네요. 너무너무 잘 살고 계신 것 같고, 이렇게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멋지고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의 이런 매력을 100% 발휘하면서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추가 조언 카드를 좀 뽑아볼게요. 이미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시지만 그래도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자신의 매력을 잘 사용하면서 그것을 가장 선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아주 달콤한 보상이 항상 주어질 것이다. 이제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노력할 부분은 없는데 조금은 참고하면 좋은 부분이 여러분 주변을 조금 정리하는 게 좋대요. 여러분이 약간은 정신없이 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저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환경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런 것들을 살피다 보니까 정작 여러분 주변이 조금 지저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방이 좀 지저분하다든지 여러분의 정서적으로 조금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데 내 안을 청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좀 정리정돈하는 거, 그런 데 시간을 좀 쓰시는 게 좋대요. 특히 이게 정서적인 청소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스트레스와 긴장감 같은 것이 쌓여 있을 수 있으니까 명상이나 요가 등을 통해서 그런 것을 쓸어내고 내 안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힘을 인지해야 한다라는 카드도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멋지고 아주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데 여러분 스스로는 그것을 100% 자각하고 있진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아직은 씨앗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그릇 크기가 얼마만큼인지 아직 가늠이 안 된다. 이런 상태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의 그릇 크기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섣불리 나의 한계를 규정 짓고 나는 저기까지밖에 못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대요. 나 자신이 내리는 정의에 갇히지 말고 나에게는 한계가 없다. 내 그릇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알면 여러분이 지금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나 자신의 그릇을 폄하하지 말고 내가 인지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 훨씬 더 멋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굉장히 멋지게 잘 살고 있다고 나왔네요. 그럼 우리 멋진 연두사랑이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우리 파랑사랑이 분들, 여러분이 타고난 매력은 무엇일까 카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를 보면 empty room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빈 방이라는 뜻이죠. 이 카드를 보면 여러분이 타고난 매력은 쉽게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을 지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웬만하면 만족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래요. 굉장한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서 내가 어느 정도 성취를 해내고 성장을 했어도 이게 끝이 아니다. 난 더 잘할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매력을 지녔대요. 그래서 쉽게 지치지 않는 그런 매력을 지니신 분 같아요. 그리고 빈 방을 생각해보면 그 방에 어떤 것이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이곳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방은 어떻게든 꾸밀 수가 있겠죠. 어떤 느낌으로 꾸밀지, 어떤 가구를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 그런 것을 온전히 내가 다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주체성을 지닌 사람이라고도 보여요. 뭔가 정해져 있는 것이 없는 사람, 틀이 없는 사람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지적을 하거나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 거기에 갇히지 않는 사람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내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성향, 성격은 내가 정의한다. 이런 엄청난 주체성을 지니고 있는 분으로도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히지 않는 조금 자유로운 영혼을 지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카드를 좀 더 뽑아서 여러분의 타고난 매력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카드를 좀 더 뽑아봤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은 어떤 강강약약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강자 앞에서는 나도 똑같이 강해지고 약자 앞에서는 나도 똑같이 약해지는 그런 사람인 것 같거든요.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나에게 큰 소리를 치면 나도 그 사람에게 큰 소리로 응답을 하고 크게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반대로 누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눈치를 보면서 부드럽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부드럽게 그 부탁을 들어주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강하게 나오면 나도 똑같이 강하게 나가고 반대로 나에게 약하게 나오면 나도 똑같이 약하게 나가는 그런 강강약약의 면모를 지녔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에게 되게 잘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정하고 친절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동시에 여러분과 친하지 않은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칼같이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는 결단력도 지녔다라고 보이거든요. 거절을 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요.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굉장히 성숙하고 멋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조금 화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굉장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을 함부로 밖으로 꺼내지는 않는데요.
그것을 여러분 안에 가둬두고 있다가 그것이 발산돼 마땅한 순간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힌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든지 그런 불의를 봤을 때 그것을 확 폭발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평소에는 그것이 여러분 안에 농축되어 있대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잘 제어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맡은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이 조금 있으신 걸로 보이고, 그래서 나 자신을 조금 힘들게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매력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단점으로 느껴지지 않는 걸로 보여요. 오히려 여러분이 완벽하게 해내고자 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시켜도 여러분에게 맡겼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 때 결과물 차이가 너무 심해서 웬만하면 여러분에게 맡기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일 처리도 굉장히 잘하고 또 사람들 구별도 잘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좋은 사람들에게는 나도 똑같이 다정하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으로 대할 수 있고, 나쁜 사람에게는 아주 단호하게 칼같이 날카롭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강강약약 같은 그런 매력을 지녔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은 좀 몽상가적인 기질도 있어요. 막 꿈속에 빠져 산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꿈을 쫓아가는 이상주의적인 면모로 좀 지녔다라고 나왔거든요. 현실에 쉽게 만족하고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해서 꿈을 꾸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개척자 정신이 강한,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으로 보이네요. 그런 매력을 지녔다라고 해요. 그러면 카드를 좀 더 뽑아서 여러분이 지닌 이런 매력을 얼마나 잘 발휘하면서 살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의 매력을 잘 알고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약간은 그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좀 들어요. 여러분의 매력을 좀 여러분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쓰기보다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약자를 보호하고 이런 데에 쓰기보다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좀 강자들을 누르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누군가가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괴롭힘 받는 사람을 보호하는 식으로 여러분의 분노를 에너지화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강자들, 그러니까 그 약자를 괴롭히던 그 강자를 괴롭히는 데 좀 더 쓰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을 벌 주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더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게 나쁘다고 볼 순 없죠. 물론 그런 식으로 벌을 줬을 때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게 절대 나쁜 방향까지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삶이 채워지다 보면 여러분이 되게 쉽게 지치고 에너지가 고갈될 수는 있어 보이거든요. 이것을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런 매력과 능력을 부드럽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의 이런 농축되어 있는 에너지를 긍정적인 빛을 퍼뜨리는 데 사용하는 게 지금처럼 어둠을 무찌르는 데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을 100% 알고 있진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일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평범한 학생들처럼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실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고 야망도 크고 그릇이 되게 커서 평범한 학생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머리를 지닌 것 같거든요. 일을 하시더라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엄청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아직 모르고 있어서 그 능력을 100%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그냥 소소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이 이렇게 완벽주의자 같은 기질을 타고났고 그런 매력을 지니신 분인데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을 했을 때 되게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질 자체를 잘 모르고 있거나 혹은 그것을 에너지를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지닌 이 기질과 매력을 100%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여러분의 그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않고 있대요. 그것이 여러분 내면에 좀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현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카드를 좀 더 뽑아서 여러분의 이 매력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이 능력을 충분히 세상에 꺼내 보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을 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 좋을지 추가 조언 카드를 뽑아 볼게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여러분이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공부를 하시든 즐기는 마음이 여러분의 능력을 100% 끌어내 줄 거래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카드도 빈방이라는 카드였죠. 이 방을 꾸미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벽지도 붙이고 가구도 들여놓고 커튼도 달고 이러는데, 그 과정을 즐기면 이 방을 누구보다도 멋지게 꾸밀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 즐기는 마음이 좀 부족하대요. 여러분 삶을 즐기는 태도가 여러분 삶을 100% 살 수 있게 해주는데, 지금 여러분은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내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워야 한다. 일을 하면서 결과만 보지 말고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어야 한다라고 해요. 수학 문제를 푼다면 맞히는지 틀리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공식을 좀 대입을 해보고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좀 즐거움을 느끼면 오히려 결과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과정을 좀 놀이처럼 즐기는 태도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능력이 100% 발휘가 된대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좀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있어서 그 능력이 100% 발휘가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스스로 믿어줘야 한대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여러분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스스로 자각을 해줘야 한대요. 그래야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 그리고 너무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결과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과정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이 과정 자체를 즐기고 과정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찾아내는 게 결과를 완벽하게 이끌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시작했다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 이게 완벽하지 않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처음 하는 건데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하고, 그래서 그런 데서 자기 자신을 좀 몰아붙이고 스스로 비하하는 생각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죠. 누구나 시작 단계는 있고 그때는 완벽하지 않은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세요. 어쨌든 즐기는 마음을 가지시면 어떤 일이든 잘 풀릴 수밖에 없다고 해요. 여러분은 너무 능력이 뛰어나고 또 쉽게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최상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분이고, 그런 나 자신을 좀 알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좀 즐기다 보면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멋진 파랑사랑이 분들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안녕. 우리 투명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타고난 매력을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를 보면 사이렌이라는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를 보면 여러분이 타고난 매력은 정말 그야말로 매력 그 자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사주 철학에서 도화살이나 연살을 지니신 분, 그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자체가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누구나 여러분에게 한눈에 반할 만큼 그런 엄청난 매력을 지니신 분이다.
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외적으로 뛰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만의 어떤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확 빠져버린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되게 쉽게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게 좋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목소리가 되게 좋거나 노래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매혹적이고 혹은 노래를 굉장히 잘해서 여러분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에게 한눈에 반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네요. 어쨌든 여러분이 지닌 매력은 정말 그야말로 매력 그 자체다. 여러분이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엄청난 매력을 지녔다, 이렇게 보여요. 그럼 카드를 좀 더 뽑아서 여러분의 타고난 매력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타고난 매력을 더 뽑아봤는데 카드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여러분은 외적으로도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눈에 여러분에게 반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듯이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게 꾀꼬리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목소리가 되게 아름다워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푹 빠진다, 그렇게도 보이고, 뭔가 말을 되게 잘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막 특출나게 아름답지 않더라도 언변이 되게 뛰어나다? 말솜씨가 좀 뛰어나서 말로 사람들을 홀리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이 뭘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홀리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자체가 되게 매력 덩어리고 뭘 하지 않아도 그냥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여러분은 그냥 있는 건데 좀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좀 풍기시는 것 같아요. 상처받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대요.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은, 슬픈 사연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망울을 지녔다든지 그런 눈빛을 지녔다든지, 그래서 그 사연을 좀 들어보고 싶고 내가 위로를 해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그런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좀 가냘퍼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이미지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이 되게 반항아적인 그런 이미지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 여러분이 좀 반대하는 일을 딱 목격을 했을 때 그것을 참지 않고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좀 반항아적인 저항 정신을 지니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반항아적인 기질, 조금은 과격할 수도 있는 그런 저항 정신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대요. 여러분은 사실 뭘 해도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서 너무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일 것 같고, 뭔가를 하면 그것을 했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고 보일 것 같고, 되게 슬퍼 보이면 또 그 나름대로 슬퍼 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고, 약간 화난 것 같으면 그 화난 모습도 매력적이고, 무표정하게 있으면 그 무표정한 모습도 매력적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 자체가 매력적이다, 그냥 그렇게 타고났다, 이렇게 보여요. 도화살이나 연살을 타고나신 분들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이용만 하시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되게 쉽게 이뤄낼 수도 있을 것 같이 보여요. 특히나 여러분의 개인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든지 여러분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남들보다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도 좀 잘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뭔가를 진행을 한다든지 라디오 진행처럼 여러분이 계속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좋고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신다라고 느껴져서 좀 그런 쪽으로 진로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카드를 좀 더 뽑아서 여러분이 타고난 매력을 얼마나 잘 발휘하면서 살고 있는지 현재 여러분의 상황을 좀 볼게요. 현재 여러분이 여러분의 매력을 얼마나 잘 발휘하고 있는지 카드를 뽑아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잘 발휘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이 지닌 이 매력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매력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발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근데 여러분이 좀 그것 때문에 귀찮은 일이 좀 많이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이 항상 주목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고 의도치 않은 어떤 소문이 따라다닌다든지 그런 좀 귀찮은 일이 좀 있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좀 여러분 자신을 가둬두고 있는 느낌은 좀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을 막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여러분의 매력을 최대한 좀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이거든요. 이걸 내가 다 드러냈을 때 되게 귀찮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또 내가 원치 않는 관심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게 좀 귀찮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밖에 잘 돌아다니지 않는다든지 내 일에만 좀 몰두를 한다든지 약간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너무 사람들이 관심을 주다 보니까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동경하고 여러분의 팬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을 시기질투하면서 여러분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을 좀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갖게 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매력을 100% 발휘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게 가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런 반항아적인 기질, 저항정신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잘 발휘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좀 정의감 이런 것이 발휘가 좀 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신념을 지키고 그 신념에 반하는 사람들을 처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도 크신 것 같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념을 잘 지켜나가고 키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카드를 좀 더 뽑아서 여러분이 타고난 이 매력을 100% 발휘하면서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참고하면 좋을 좋은 카드를 좀 더 뽑아볼게요. 여러분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을지 뽑아봤는데 약간은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다라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조금 불같은 면이 있고 약간은 다혈질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고 자꾸 그런 식의 행동을 하려고 하면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상처를 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막 분노를 표출할 때 그 분노가 그 사람에게도 가지만 튕겨져 나와서 나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이 온대요. 그래서 약간은 부드럽게 타인들을 대하고 세상을 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여러분이 정의감이 좀 투철하신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쉽게 화가 나실 수 있어요. 불의를 봤을 때 그 불의를 좀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데 그럴 때 조금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필요하다. 마음을 좀 진정하고 절제하려고 하고 화를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 영혼이 다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흑백 논리로 사고하는 것도 지양하시는 게 좋대요. 네 편, 내 편을 나눈다든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여러분의 영혼에 좋지 않다고 하거든요. 내 편 아니면 다 적. 저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고 타인을 보면 그게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세상을 그런 식으로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상처를 입게 된다고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타인을 대하고 세상을 볼 때 너무 흑백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모든 것은 다 그 중간 어디쯤에 있다. 저 사람은 완벽한 적도 아니고 완벽한 친구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 영혼에 상처가 나지 않는 방법이래요. 모두 다 어느 정도는 친구고 어느 정도는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쩌면 더 좋을 수 있대요. 그래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런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고 일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나한테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될지 그것을 따지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 일이나 타인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어느 정도 갖추면 좋겠다. 그렇게 보여요. 그것이 사실은 더 진실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줘야 된대요. 여러분에게 어떤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방해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대요.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고 내 능력을 믿어주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걸 믿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셔야 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나서 그 여정을 떠났을 때 그 길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제대로 선택한 게 맞나? 이런 의심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요. 과거의 내 자신도 좀 믿어줘야 한대요. 이 선택을 내린 나 자신을 믿고 나를 믿고 앞으로 계속 가는 그런 뚝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제대로 잘 선택한 게 맞나? 이런 의심을 자꾸 갖는 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믿고 현재의 나도 믿고 과거의 나도 믿고 미래의 나도 믿어가면서 나 자신을 믿은 상태로 하루하루 살아나가시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럼 우리 멋진 투명사랑이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우리 노랑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타고난 매력을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선택해주신 카드를 보면 왕이라는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은 왕 같은 사람이래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명예와 권위와 힘이 따라다닌다.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타고나기를 왕처럼 타고났대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무리의 중심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냥 딱 봐도 여러분이 주인공이다 라는 느낌을 준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그 무리의 중심이고 이 단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 구성원들이 여러분을 보자마자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은 왕이 될 상이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와 권위를 지닌 그런 굉장히 멋진 사람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모임의 우두머리 역할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좀 대장으로 여러분을 여겨주는 그런 일이 많았을 것 같고 학교 다닐 때 반장을 많이 했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집단을 이끄는 리더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게 여러분의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카드를 좀 더 뽑아서 여러분의 타고난 매력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카드를 좀 더 뽑아봤는데 여러분은 확실히 어떤 무리를 이끄는 리더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 무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일 때 여러분이 그 선두에 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할 때 그 시위의 선두에 서는 사람이 여러분이다. 그런 느낌이 드는 카드들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이끌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어떤 변화를 주도하는 선구자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일하는 그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약간 혁명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상태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화가라고 치면 화가들 중에서도 어떤 화풍을 새롭게 도입을 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화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한다.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일하는 그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혁신적인 것을 도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블루오션을 개척한 결과로 굉장히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것을 시도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남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딱 올라서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이 학생이시라고 한다면 남들이 하는 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여러분만의 커리큘럼을, 루틴을 짜서 그대로 공부를 하면서 남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로 감으로써 그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취를 해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매력을 지녔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런 고민이 없는 게 아니고 충분히 고민을 하고 이런저런 걱정들도 많고 불안감도 느끼고 그런 인간적인 면모도 지니고 있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사람들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혁명을 이끄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이게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사람들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훨씬 여러분의 매력을 증가시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이런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거듭하는 신중하고 철학가적인 그런 면모를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은 어떤 모임의 리더, 어떤 집단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매력을 지녔고 그런 카리스마를 지녔고 남들이 쉽게 하지 않는 새로운 참신한 시도를 해서 남들과는 다른 길을 여러분이 개척해 나가고 그곳의 선구자로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런저런 고민을 깊게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는 그런 인간적인 면모도 보여주면서 이런 모습에서 더욱더 사람들을 여러분 편으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왕이나 대통령,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왕인데 권위도 있지만 되게 인간적이고 소탈한 모습도 보여서 백성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왕 있죠. 그런 왕처럼 보여요. 그러면 카드를 좀 더 뽑아서 여러분의 타고난 이런 매력을 얼마나 잘 발휘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런 매력을 정말 잘 모르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앞에 리딩을 들으시면서 이게 내 리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내가 번호를 잘못 골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잘못 뽑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런 매력을 지녔다는 걸 여러분이 지금 모르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실패를 좀 겪었다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좌절한 경험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경험 때문에 이제 새롭게 뭔가를 시도하기가 겁나는 그런 상태이실 수 있거든요. 계속 탈락을 하고 불합격을 하고 지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좀 하기가 두렵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내가 그런 능력을 지녔을 리가 없어. 내가 무슨 왕이야. 새로운 시도를 하긴 뭘 해. 내가 이제까지 시도했던 것들 다 망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그 실패했던 기억이 여러분에게 사실 마냥 나쁘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실패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처음부터 성공할 순 없죠. 실패를 계속 거듭하면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방법도 배우고 회복 탄력성도 키우고 이런 방법으로 시도했을 때 실패하는구나를 알고 성공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패했던 기억은 사실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었지 그게 실패했던 기억이 아닌 거예요. 그게 실패가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을 뿐이다. 여러분이 그 기억에서 좀 빠져나오셔서 여러분의 이런 능력을 좀 알아차리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고 있거나 현실 도피를 하고 싶어서 게임에 빠져 산다든지 여러분의 정신을 다른 곳에 팔고 있다든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대요. 왜냐면 여러분은 왕이 될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유치원생일 때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그 미취학 아동 시절에 어떻게 살았었는지 지금 다 잊어버렸겠지만 한번 기억을 해내보세요. 그때 내가 얼마나 당당했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카리스마를 지닌 어린아이였는지를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질을 좀 보였을 것 같아요. 또래 친구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좀 남다른 어린아이였을 것 같고
학교 다니면서 반장을 했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때의 기억을 소환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바보 같고 실패자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자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멋지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인지를 다시 기억을 불러내셔서 여러분의 이런 타고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집단을 이끌어 나가고 혁명을 주도하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런 매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의 진짜 타고난 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살고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이 원래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해내는 게 제일 급선무다라고 보여요. 그러면 카드를 좀 더 뽑아서 여러분의 이런 타고난 매력을 100% 발휘하면서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게 살아가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부분을 좀 알아볼게요. 어떤 명확한 경계선을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과 타인 사이에 경계를 잘 세워야 한대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있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금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사람과의 거리 조절을 잘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부탁을 했을 때 잘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떤 경계선을 명확하게 세워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것과 허용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한대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경계선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고 있대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더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경계를 세워야 하는 부분에서 단호하게 경계를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관찰을 하면서 전략을 먼저 세우고 계획을 완벽하게 세운 다음에 그 계획이 이제 딱 섰을 때,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용감하게 확 치고 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너무 무모하게 생각 없이 행동하지도 말고 또 너무 신중하게 계획을 하느라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를 놓치지도 말고 그것을 잘 조절을 해야 한대요. 제대로 전략을 잘 세우고 그때가 왔을 때 행동으로 과감하게 옮기고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여러분이 워낙에 카리스마가 넘치고 사람들 사이에서 딱 주인공 같은, 딱 주인공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력은 여러분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충분히 발산이 되는 그런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계선을 잘 세우고 또 계획을 잘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 주저하지 말고 행동으로 확 옮기는 그런 단호함만 갖추시면 여러분의 매력이 충분히 발휘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그리고 훨씬 더 성공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있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기억을 다시 되새겨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 멋진 노랑사랑이 분들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안녕. 우리 분홍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타고난 매력을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를 보면 Unseen이라는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직관력과 통찰력을 지녔다. 그게 여러분의 가장 큰 매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제3의 눈이 있다. 보통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물체 너머의 존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대요, 여러분에게. 보통 사람들은 겉모습에 속아서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다 봤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안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외모 너머에, 외면 너머에 내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그 사람이 진짜로 어떤 영혼을 지닌 사람인지를 꿰뚫어보는 눈을 지녔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판단할 때도 여러분은 그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오는지, 돈을 얼마나 벌고 어떤 권력과 명예를 얻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이 일의 본질을 좀 꿰뚫어보는 그런 눈을 지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면, 본질, 영혼을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과 직관력을 지니신 분이고,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를 되게 잘 듣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목소리,
영혼의 목소리를 되게 잘 알아듣고 그것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지니신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이 되게 쉽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선택을 단호하게 잘 내릴까? 그리고 그 선택은 왜 항상 틀리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가장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은 항상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만 내리고 그게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바보 같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냄으로써 그런 평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되게 현자처럼 추대하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뭔가 자기가 고민되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에게 고민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카드를 좀 더 뽑아서 여러분이 타고난 매력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카드를 더 뽑아봤는데 여러분은 메이저 카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문 카드, 매지션 카드, 러버스 카드, 엠퍼러 카드 이렇게 5장 중에 무려 4장이 메이저 카드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신 카드까지 나왔어요. 여러분은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 아까 이 언신 카드에서도 그랬지만 여러분은 앞에 나왔던 다른 리딩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리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이고 직관력이 너무 뛰어나신 분이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면과 쉽게 소통을 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의 목소리를 엄청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되게 잘 듣는다. 내 영혼이 이끄는 소리, 그리고 내 수호천사가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런 것을 되게 잘 받아들이고 되게 잘 알아듣는 사람인 것 같고 여러분이 종교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 우주 에너지라고 부를게요. 그 우주 에너지와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타로 카드를 읽는다든지 사주 철학을 공부하신다든지 점성학을 공부하신다든지 이런 것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되게 큰 재능을 지니고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재능을 좀 썩히지 마시고 그런 걸 한번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상이나 요가 이런 활동들도 여러분에게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매력을 살펴보면 여러분은 통찰력과 직관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홀리는 그런 매력을 지니고 있으신 것 같거든요. 외적으로 화려하거나 어떤 치명적인 매력을 지녔거나 이러지 않아도 여러분의 말 하나하나에 마법 같은 반짝거리는 빛이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문장을 쓰든 그게 되게 마법처럼 느껴지는 힘이 있대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되게 마법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홀리듯이 빠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쳐다만 봐도 여러분과 눈을 마주쳤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자기를 꿰뚫어보는 듯한 그런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팬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팬이 주변에 많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나 유튜브 활동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이게 친구로서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여러분을 되게 추앙하고 우상화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연예계 활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예술 작품 활동을 하신다든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이 만드는 그런 작품을 보고 어떤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여러분을 막 추앙하고 좋아하고 여러분의 영상을 막 돌려보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어쩌면 저처럼 이렇게 타로 카드를 공부하셔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이런 직관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홀리고 여러분의 이런 마법 같은 말솜씨로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그런 느낌도 들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뭐 문학 작품을 만드셔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매혹하고 팬을 만든다 이런 느낌도 들고
여기 페이지 오브 원스 카드도 나와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영상이든 영화든 그림이든 사진이든 글이든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뭔가를 만들어냄으로써 여러분의 매력이 발휘된다. 이렇게 보여요. 뭔가 예술가 같은 느낌도 많이 드네요. 예술 활동을 되게 잘할 수 있는 예술적인 감각을 타고나신 분, 이렇게도 느껴져요. 그러면 카드를 좀 더 뽑아서 이 타고난 매력을 얼마나 잘 발휘하면서 살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좀 씨앗 상태라고 보여요. 아직은 그게 밖으로 많이 드러나진 않았대요.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매력을 10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활동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여요. 아직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유튜버라면 아직은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상태 라고 볼 수 있고, 배우 활동을 하신다면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는 아닌, 아주 무명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아주 막 유명한 그런 배우는 아닌 그런 상태라고 보이고, 가수 활동을 해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팬을 확보했지만 아직 내가 갖고 있는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100%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초심자의 단계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 매력이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 있는 느낌이 들고, 이것을 서서히 바깥으로 꺼내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이네요. 그런데 여러분이 약간 조급해하는 모습도 조금 보여요.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지 않아서 약간 조급해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해낼 수 있을까? 사람들을 더 만족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도 좀 있어서, 이런 고민이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여러분의 이런 매력이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발휘가 되고 있지 않는 거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이 단계를 뛰어넘고 나면 조금씩 여러분의 매력이 발산이 되기 시작할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카드를 좀 더 뽑아서 여러분의 이 매력을 100% 발휘하면서 더 반짝반짝하게 빛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지 조언 카드를 좀 더 뽑아볼게요. 먼저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말에 힘을 좀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자꾸 실망을 하고 내가 기대한 만큼 성과가 좋지 않아서 나는 안 되는 건가? 이 분야에 내가 재능이 없나? 이런 의심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심을 하는 게 자기 실현적 예언처럼 자꾸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온대요.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내 일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라도 계속 긍정적인 확언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쓰실 때 좀 확언 일기 같은 것을 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재능이 있다. 나는 분명히 반짝반짝 빛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확언을 일기장에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한대요. 말의 힘을 좀 알아야 한다. 내가 얼마나 반짝반짝한 사람인지를 내 스스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내 귀로 들을 수 있게 끊임없이 말을 해줘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도 필요하대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의 길이 아닌가? 여기서 내가 완전히 성공하진 못할 것 같아서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간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냥 머리끝까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 일에 아예 뛰어들어야 한대요. 그렇게 완전히 뛰어들었을 때 여기서 어떤 성과를 볼 수 있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내 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간보는 태도를 버리시고 여기에 내가 그냥 뼈를 묻겠다. 이걸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장애물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이 내린 선택을 믿고 여기에 그냥 몸을 확 담가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이 선택한 일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믿고 확 뛰어드시는 그런 용기를 좀 지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매력을 100% 발휘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대요. 그럼 우리 멋진 분홍사랑이 분들 리딩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안녕.